완벽해 보이는 온보딩, 하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첫날. 과연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을까요? 2024년 봄, 서울 마포구의 한 콘텐츠 기업에서 신입사원 정 씨의 입사 첫날을 상상해봅시다. 그는 노트북 한 대와 사내 시스템 계정, 그리고 회사 소개 영상 링크와 업무 매뉴얼 목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바쁜 팀, 마감에 쫓기는 팀장, 자기 업무로 꽉 찬 선배들로 인해 사수가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스승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내 AI 도구입니다. 정 씨는 모르는 것을 물었고 답이 왔습니다. 또 물었고 또 답이 왔죠. 이렇게 신입사원 온보딩의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의 가르침 없이 3개월 만에 업무 독립을 달성한 놀라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입사 직후 정 씨는 쏟아지는 매뉴얼과 AI 프롬프트를 학습하며 업무를 익혔습니다. 12개월 차에는 AI를 통해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얻으며 실무에 투입되었죠.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궁금한 모든 것을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개월 차, 정 씨는 완벽하게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한 번의 사수 개입 없이 오직 기계가 알려준 정보만으로 이 모든 성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업무는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농담의 맥락을 모르는 이방인이 생겨나고 조직의 기억이 소거되는 것은 아닐까요? 정 씨가 AI를 통해 배운 것은 시스템 사용법, 기본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문서 작성 매뉴얼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배우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팀원들 사이의 농담 맥락, 전 직원이 기억하는 실패했던 프로젝트의 교훈, 다 함께 버텼던 순간들과 웃었던 기억 같은 것들이죠. 업무는 배웠지만 이 조직에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사수 문화가 사라지면서 그 안에 담겨있던 중요한 가치들이 함께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 직장 특유의 비공식 전수 시스템, 이른바 사수 문화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식 채널인 문서나 매뉴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암묵적인 기대와 룰이 존재했습니다. 팀장의 보고서 취향이나 특정 클라이언트와의 소통 방식, 그리고 조직의 암묵적인 룰 같은 것들이죠. 이러한 정보는 공식 문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수나 선배라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1대1로 밀착 전수되는 고유한 지식이었고, 이른바 생존 지식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눈치라는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이런 정보들은 사람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보이지 않는 정보 고속도로와 같았습니다. 이제 사수의 3가지 역할을 해부하고 AI가 흡수한 것과 남겨진 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 선생 역할입니다. 업무 매뉴얼, 프로세스 안내, 시스템 사용법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죠. 이 역할은 이제 AI로 완벽하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AI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조직 내비게이터 역할입니다.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역할이죠. 이 역할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리적 안전망 역할입니다. 실수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며 이 역시 대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 바로 방향 감각과 심리적 안전지대입니다. 조직 내 내비게이터는 공식 채널에 없는 지도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부서 간의 역학관계, 사내 정치, 핵심 인물에 대한 파악을 돕죠. 단순한 길찾기가 아니라 지뢰를 피하고 기회를 잡는 전략을 전수하는 역할입니다. 또한 심리적 안전망은 막혔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실수했을 때 함께 책임의 무게를 나누는 구조, 힘들 때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감정적 지지대입니다. 이 2가지 역할이야말로 과거 신입사원의 이직률을 낮추고 조직 적응 속도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기계가 제공할 수 없는 인간적인 가치인 것이죠. 사수 없이 자라는 세대의 명암, 그중 긍정적인 진화 측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편향의 탈피입니다. 특정 선배의 개인적인 업무 방식이나 좁은 시야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둘째, 다양한 관점 확보입니다. AI를 통해 정해진 답이 아닌 폭넓은 사례와 데이터를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이 발달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근육이 생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심리적 마찰이 제로입니다. 모르는 것을 수십 번 물어봐도 선배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 궁금한 것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독립적으로 업무 능력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습득 속도는 빠르지만 조직 감각 사이에는 괴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자는 정보의 습득과 개인의 성과 달성이라는 업무의 영역에 속합니다. AI 도구와 공식 매뉴얼을 통해 업무 능력은 압도적으로 빠르게 향상됩니다.
반면 후자는 관계와 맥락의 이해, 그리고 조직 내 동화 및 협업 성공으로 이어지는 조직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시간, 비공식적인 교류를 통해 얻어지죠. 경기도 안양의 한 IT기업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 이 씨의 증언처럼 요즘 신입들은 업무는 빠른데 조직 감각이 느립니다. 매뉴얼에 없는 것들을 알아가는데 예전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완벽한 효율이 만들어낸 부작용은 바로 조직 내의 고립감입니다. 질문이 사라진 사무실은 고요하고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구성원들은 철저히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첫째, 습관의 고착화입니다. 막히면 동료가 아닌 AI에게 먼저 묻는 패턴이 형성됩니다. 둘째, 대화의 단절입니다. 옆자리 동료에게 말을 거는 행위 자체가 어색해지죠. 셋째, 관계의 축소입니다. 자연스러운 선배와의 교류가 감소하고 업무 외적인 스몰 토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조직 안에 있지만 혼자인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사수 문화를 재발명하는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역할의 완벽한 분리, 투트랙 멘토링입니다. 서울 중구의 한 금융회사의 도입 사례를 보면 신입사원에게 AI봇과 휴먼 멘토 두 가지 트랙을 제공했습니다. AI봇은 업무 정보와 기초 스킬을 담당하고 휴먼 멘토는 조직 문화와 커리어 방향을 담당하는 식이죠. 기초 업무를 가르치는 시간이 사라지자 멘토링의 품질이 극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선배와 후배는 더 깊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AI가 단순 업무를 맡고 인간은 더 가치 있는 관계 형성에 집중하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사수 문화의 재발명 두 번째는 가르침의 양방향 순환, 리버스 멘토링입니다. 부산의 한 제조기업 사례를 보겠습니다. 신입사원이 선배에게 최신 AI 도구 활용법이나 새로운 업무 툴, 디지털 효율화 트렌드를 전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배는 신입사원에게 현장 경험과 노하우, 조직 내 맥락과 암묵적 지식을 전달합니다. 이처럼 일방적인 내리사랑이 아닌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되면서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유대감이 훨씬 빠르게 구축되었습니다.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성장하는 방식이죠. 세 번째 재발명은 수평적 연대의 구축, 바로 러닝서클입니다. 대전의 한 연구소 사례인데요. 여기서는 수직적인 1대1 전수 방식인 사수-부사수 관계를 수평적인 엔드엔드 학습, 즉 비슷한 시기 입사자 45명이 함께 배우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매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모르는 것을 서로 묻고 각자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이 방식의 핵심 가치는 AI가 답할 수 없는 감정과 관계에 대한 솔직한 대화입니다. 취약성을 드러내도 안전한 동기들만의 심리적 방파제를 구축하는 것이죠. 사수라는 단일한 존재에 기대는 대신 집단 지성과 동료애를 통해 스스로 조직의 맥락을 학습하는 생태계를 조성한 것입니다. 효율성의 끝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버텨야 하는가? 모르는 것은 즉시 해결되고 눈치 볼 필요 없이 내 방식대로 일할 수 있는 완벽한 효율의 시대.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상실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웃어줄 사람이 없고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2년차 남 씨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는 AI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만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건 오직 사람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새로운 본질은 바로 AI의 무엇을 얻과 어떻게 하우, 그리고 인간의 왜와 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계의 영역인 AI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보, 매뉴얼, 태스크를 제공하고 어떻게 해야 효율성, 속도, 프로세스를 최적화할지 알려줍니다. 그 결과 개인의 업무적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죠. 반면 인간의 영역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즉 일의 의미와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대감, 실패의 경험, 심리적 안정 같은 맥락을 제공합니다. 이는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이죠. AI가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수록 인간은 더 깊은 의미와 맥락을 제공해야만 조직이 붕괴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수 문화의 종말이 아닌 인간 본연의 역할로의 귀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질문이 누가 업무를 가르칠 것인가? 였다면 현재의 질문은 누가 경험, 맥락, 실패의 이야기,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것인가? 로 바뀌었습니다. 선배가 사라진 시대, 역설적으로 기계가 정보를 전달하는 이 시대야말로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선명해진 순간입니다. 이 선명함은 사수 문화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형태로 되살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만이 줄 수 있는 가치를 재발견하고 강화해야 합니다.